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MBC 내에서 비정규직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MBC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입으로는 만나면 좋은 친구를 외쳤지만 자기들끼리만 좋은 친구였고, 비정규직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끔찍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방송인 것처럼 행동해온 좌파들의 속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MBC 기상캐스트로 일하던 오요한나 씨가 사망한 것은 지난해 9월 15일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당시 사인을 알리지 않았지만 뒤늦게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가 풀린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996년생인 오요한나 씨는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9월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MBC는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하지만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최소한 직장 선배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 5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먼저 입사한 또 다른 동료는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을 요청을 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고도 합니다. 오 씨 계정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한 기상캐스터가 같은 프리랜서인데도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오 씨가 2022년 10월 TVN의 예능방송이죠. 유퀴즈 온 더 블록의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한 기상캐스터는 오 씨에게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질투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은 워낙 유명세를 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아나운서들의 경우 그런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아나운서들에게 급성장의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 씨의 핸드폰에서는 이외에도 실력 등을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고인을 비난해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씨의 핸드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에 최소 4명의 MBC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수사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업주들도 있었던 만큼 엄중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의 경우 프리랜서로 입사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 선후배 서열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 지시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MBC는 그런 배려 차원의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열 구조가 남아서 악습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MBC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신문이 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하지 않았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MBC의 기상캐스터는 총 5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오 씨의 장례식장을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 씨의 유서에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게 되는 게 싫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날 살리려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푸드 음식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서를 접했을 때 부모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뉴스 공개로 MBC는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아마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MBC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 씨는 MBC 보도국 산하 기후환경팀 안에 기상재난 파트 소속 공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고 MBC 내부 전산망 조직도에서는 현직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모두 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MBC 직원처럼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 씨와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업무 지시와 출퇴근 유무 확인, 회사 복귀 명령 등의 대화도 반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MBC 제3노조는 회사 차원에서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문제점과 고용관계를 도급계약으로 유지해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노동청의 실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회사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MBC 같기 때문이라면서 입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척결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MBC 측은 아마 기상캐스터는 피고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MBC는 2020년 4월 1일에는 방송계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방송 마무리 멘트로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 2024년 4월에는 지옥 같았을 직장, 목숨 앗아간 괴롭힘의 징역형 이런 보도를 그리고 또 2023년 12월에는 자로 때리고 송곳 찌르고 새마을 금고 또 직장 괴롭힘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두 기사가 보도될 때 오 씨는 이미 지옥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MBC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정작 자기 회사 내 비정규직에게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지독한 내로남불이었던 것입니다. MBC는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창을 부르게 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도했는데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동원했다면 괴롭힘일 수도 있을 것인데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요즘 누가 그런 자리에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김웅 전 의원은 생일잔치에 동원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랄하게 질타하던 MBC가 자신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MBC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대한 시비거리를 찾느라고 내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